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 수가 총 인구수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예전엔 휴대폰 없이 정말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 휴대전화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휴대전화 피해 사례와 명쾌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연 법제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제처 박수연 사무관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혹시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곤란한 어떤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재판을 다녀오면서 이제 돌아오는 중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핸드폰을 두고 그러고 내린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경험이시군요. 핸드폰을 두고 내린 거를 바로 알아가지고 5분도 안 돼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배터리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꺼져 있어가지고 너무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에는 정말 휴대전화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친구와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들어간 A씨.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는 오지 않고 설상가상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옆자리의 손님이 우연히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고 잠깐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절도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네, 참 좀 황당한 이 사건인데요. 변호사님, 휴대폰을 훔치거나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잠깐 사용한 거거든요. 절도죄인가요? 이 사례에서 지금 A씨가 친구를 만날 동안만 잠깐 쓴 다음에 그리고 놓자는 생각에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다음에 결국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고 바로 커피숍에 가서 계산대에 놓고 그러고 왔는데요. 제가 두 분 MC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절도죄가 성립을 한다고 판결을 냈는데요. 왜 A씨가 절도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화를 오래 해서 통화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요? 통화료가 많이 나왔다. 제 생각에는 그 사용을 하려고 했던 그 핸드폰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자기가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넣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두 분 MC분은 지금 당장 로스쿨 가셔도 될 정도로 판결 이유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도죄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런 절도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처럼 사용하고 처분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다음에 이걸 제자리에 반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 또는 경제적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절도죄 등이 성립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두 분 NC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대로 이용하다가 본래 장소가 아닌 지금 다른 곳에 유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면 만약에 A씨가 이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주었는데 이거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커피숍에 두고 간 휴대전화는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유실물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유실물을 습득을 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로 찜질방에서 우리가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카운터에 맡기지 않고 이를 전원을 끈 채 자신의 옷장 속에 넣어두었다가 통상 소유자에게 옷장 속에 넣었다면은 통상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는 행동으로서 불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주인을 찾으려는 사람으로서는 통상 카운터에 맡기거나 분실자의 전화를 기다리기 때문에 전화를 켜놓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죠. 예, 따라서 주운 휴대폰의 배터리가 자연히 이제 소모되거나 방전된 경우가 아니고 습득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전화를 끈 채 보관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 주인에게 발각됐을 때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 아까 곤란한 상황을 네. 겪으셨는데 그 경우에도 네, 네. 핸드폰 전화를 꺼놨기 때문에 그렇죠. 절도죄로 볼 수가 있는 성립한다고 거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바로 응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출근길 여의도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대기업 직장인 김모 씨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건입니다. 김모 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저장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변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요즘 이제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철을 맞아가지고 여성의 특정 신체를 부리는 못된 남성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비좁은 공간에서 이제 신체 접속이 불가피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봄철 여성을 노리는 성추행범들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지하철 경찰대에 따르면은 지난해 1월, 3월 동안에 120건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가 봄철을 맞은 4월, 6월 동안은 49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여성들의 짧아진 치마 속을 노리는 몰카 범죄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휴대폰 몰카 범죄는 사실 좀 치밀하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우발적인 어떤 지하철 성범죄보다 좀 더 죄질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범죄로서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와 같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저장하지 못한 경우에 미수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 40대 김모 씨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여성 뒤에 서가지고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네.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당황해서 저장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죄가 성립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도 처벌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촬영한 몰카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또 인터넷에 유포를 했다면은 죄질을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휴대폰 촬영 대상은 여성 아니었습니까? 네.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남성을 촬영한 경우에 네. 이 경우에도 성인 남자를 몰카 촬영했을 때도 처벌이 되는지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네, 이 몰카 촬영 범죄의 객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촬영하게 되면은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조건 그렇죠. 몰래 촬영하면 범죄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겠군요. 네, 요즘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액 결제 깡이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깡을 하는 방법이 참 다양해졌어요. 좀 그러니까요. 휴대폰 때문에 참 뭐 신기하게 휴대폰으로도 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데 소액 결제가 워낙 이제 편리하고 쉽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소액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간단하게 휴대폰 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소액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물건을 결제하게 한 다음에 이를 되팔아서 금전을 챙기는
불법 대출 서비스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휴대폰 깡과 같은 불법 대출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을 했는데요. 네. 지금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4월 21일부터는 휴대폰 깡을 권유하거나 강구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서 휴대폰 깡 하시는 분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박수연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